이번 주 강의는 제 인터넷 상태가 좋지 못해서 다시 녹음된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전주차 브루트포스 복습 문제로 테트로미노라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4개를 이어 붙인 5가지 도형이 있습니다. 아르미는 크기가 n 곱하기 m이고 각 칸에 점수가 쓰여져 있는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 위에 5가지 도형 중 하나를 놓아야 합니다. 5가지 도형 중 하나를 적절한 위치에 놓아서 테트로미노가 놓인 칸에 쓰여있는 점수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조건은 5가지 도형을 회진이나 대칭시켜도 된다는 것입니다. 위 5가지 도형은 테트리스 게임에 나오는 도형들인데 실제 테트리스 게임처럼 위 도형들을 회전시키거나 대칭시켜보면 총 19가지의 서로 다른 모양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접한 경우에 마땅히 적용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브루트포스로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 복잡도를 대략 계산해 봄으로써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n 곱하기 m개의 모든 칸에서 19가지 모양을 전부 확인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시간 복잡도는 모든 칸의 수 n 곱하기 m에 모든 모양의 수 19가지를 곱하고 모양당 칸수는 다 4개이므로 각 칸의 점수를 구하는 연산 4개를 곱한 값이 시간 복잡도가 되게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지는 최대 인풋 값을 n과 m에 넣어보면 약 15만 번의 연산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초가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나 그래프 이론 등과 같이 지도나 맵 형태의 2차원 배열에서 현재 기준이 되는 점에서 상하 좌우나 특정한 모양 등과 같이 다른 점들을 탐색해야 하는 경우를 가진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if문을 하나하나 써서 하드코딩하지 않고 현재 기준점에 대해서 탐색해야 하는 점들의 상대적 위치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 제일 상단을 기준점이라 했을 때 이 도형의 모든 칸의 점수의 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점을 영행 0열로 가정하고 나머지 모든 칸들로 이동하려면 현재 점에서 상대적인 행과 열의 위치를 더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코드처럼 배열의 상대적으로 위치로 가기 위한 더해야 할 값들을 미리 저장해 놓고 그 칸의 수만큼 반복문을 돌려서 현재 기준점에 배열 값을 더해주면 코드가 길어지지 않고 탐색해야 하는 칸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이 문제에서 모든 칸의 점수를 더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 기준점에 대해서 각 모양에 해당하는 새로운 칸들을 탐색하면서 값을 더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배열을 만들어서 19개 모양이 각각에 해당하는 현재 기준점에서 더해야 하는 상대적인 행과 열 값들을 배열에 저장해 놓고 시작했습니다. 코드를 보면 먼저 i, j를 활용한 이주 방법문을 통해 n 곱하기 n개의 모든 칸을 기준점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 i, n, j 열 각각에 대해서 19개 모양에 대해 전부 합을 구해봅니다. 여기서 상대적 위치를 더해서 얻은 새로운 점의 위치가 0 밑으로 가는 경우와 같이 n과 m 크기의 지도 밖으로 나가는 모양은 발생할 수 없는 모양이므로 예외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를 합에 구해서 최대값을 갱신해 나가고 답을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DFS와 BFS로 PS의 기초가 되는 두 이론을 구현해 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그래프 이론을 다루기 위해서는 노드들 간의 연결, 즉 관계를 저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노드들 간의 관계인 관선을 저장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로 인접 행렬이 있습니다. 이 행렬을 통해서 i행 제열의 값이 1인 것의 의미는
I행에서 J열로 가는 간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배열의 값이 0인 것의 의미는 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접행렬은 2차원 배열로 쉽게 구현할 수 있지만 한 노드에서 연결된 노드를 찾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연결되어 있지 않는 노드들, 즉 배열의 값이 0인 값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인접 리스트가 있습니다. 인접 리스트는 자료 구조 리스트의 특성을 사용해서 각 노드들의 리스트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만 쭉 늘어놓아서 저장해 둡니다. 동적 배열이나 링크드 리스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인접 행렬보다는 구현하기는 힘들지만 각 노드들에 대해 연결된 노드의 탐색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깊이 우선 탐색, DFS를 구현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택 자료 구조를 활용해서 DFS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출발 노드를 스택에 놓고 시작하고 스택이 빌 때까지 스택에서 노드 하나를 꺼내서 방문하지 않았다면 방문 체크를 하고 꺼낸 노드와 연결된 모든 정점을 스택에 넣어주면 됩니다. DFS를 스택으로 구현한 함수입니다. 먼저 노드의 개수만큼 벡터 어레이로 방문 체크 배열을 만들고 시작 노드, 스타트 노드를 스택에 놓고 시작합니다. 그럼 while문을 통해서 스택이 빌 때까지 스택에서 하나를 꺼내면서 꺼낸 스택이 방문했다면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고 다음 노드로 넘어가 줘야 합니다. 만약 꺼낸 스택이 방문하지 않았다면 방문 체크를 하고 이 노드와 연결되어 있고 아직 방문하지 않은 모든 노드들을 스택에 집어넣습니다. 이 부문을 보면 제일 큰 n부터 탐색을 하게 설정해 놓았는데 이 2번 문제에서 연결된 노드가 한 개 이상일 경우 노드의 번호가 제일 작은 것부터 방문해야 한다고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에서 먼저 꺼내지기 위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역순으로 노드를 탐색했습니다. 두 번째로 DFS를 구현한 방법에는 제기 함수입니다. 보통 이 방법으로 DFS를 가장 많이 구현하고 있습니다. 함수의 파라미터로 현재 정점을 넘기는데 이 정점이 이미 방문했다면 함수를 종료하고 방문하지 않았다면 방문 체크를 하고 이 정점과 인접한 모든 정점들을 함수의 파라미터로 새로 넘겨주면서 새로운 함수들을 실행합니다. DFS를 제기함수로 구현할 때는 제기함수들이 하나의 동일한 방문한 체크 배열을 공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 전역 변수로 이렇게 함수 외부에 방문 체크 배열을 생성합니다. 함수 시작 부분에 방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에 인접한 노드들을 찾는 과정에서는 따로 방문 여부를 확인해 줄 필요 없이 제기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너비움소 탐색 BFS는 자료구조 Q를 이용해서 교훈을 해야 합니다. BFS 시 방문 체크 배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시작 정점을 방문 체크하고 Q에 넣으면서 시작합니다. DFS는 스택이었지만 여기서는 Q가 빌 때까지 Q에서 하나를 꺼내고 꺼낸 노드와 인접한 노드 중에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노드들을 Q에 넣습니다. 여기서 DFS와 다르게 BFS 매우 중요한 점은 Q에 넣기 전에 방문 체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코딩 테스트에서 그래프 이론 중에 DFS와 VPS는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V가 정점의 개수, 1을 간선의 개수로 했을 때 시간 복잡도를 미리 숙지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DFS와 BFS 결국 둘 다 연결된 모든 노드를 방문하는 브루트포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서로 같습니다. 인접 행렬로 구현 시에는 시간 복잡도 5의 V제곱을 따르고 인접 리스트로 구현했을 때는 시간 복잡도 5의 정점의 개수 더하기 간선의 개수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문제를 마무리 지어보면 DFS와 BFS를 구현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서 구현 후 출력합니다.
그래프만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이제 방향이 없는 양방향 그래프이기 때문에 인접 행렬, 인접 리스트의 관계를 표시할 때 서로에 연결된 노드 둘 다 연결되어 있다고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3번 문제는 연결 요소의 개수라는 문제입니다. 방향이 없는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연결 요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연결 요소, 즉 컴포넌트라는 의미는 나누어진 각각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의 그림은 전체가 하나의 그래프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두 개의 각각의 그래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의 연결 요소의 수는 두 개입니다. 컴포넌트의 수를 구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먼저 모든 노드에 대해서 방문하지 않은 노드라면 연결 요소의 수 하나를 카운트하고 VFS나 DFS 중 둘 중 아무거나 사용해서 이 노드와 연결된 모든 노드를 방문합니다. 만약 방문한 노드라면 이제 다음 노드로 넘어갑니다. 왼쪽 그림을 통해 예시를 들면 1부터 시작해서 6번 노드까지 탐색을 하는데 1번 노드는 방문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제 컴포넌트를 수를 하나 증가시키고 1번 노드와 연결된 모든 노드 2번, 5번 노드를 방문합니다. 그 다음 2번 노드는 방문했으니 넘어가고 3번 노드는 방문하지 않았으니 역시 컴포넌트의 수를 하나 증가시키고 3번과 연결된 4번, 6번을 방문합니다. 이제 나머지 4, 5, 6번은 이미 앞에서 방문한 상태이므로 최종 컴포넌트의 수는 2개가 되게 됩니다. 저는 3번 문제는 DFS를 제기로 구현해서 노드를 방문했습니다. 2번 문제에서는 2차원 배열을 사용해서 인접 행렬을 구현했었는데 이번 3번 문제는 오른쪽 그림의 예시처럼 C++의 벡터 어레이 동적 배열을 사용해서 인접 리스트를 사용했습니다. 벡터를 사용하면 역시 인접 행렬처럼 인덱스로 접근해도 값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문을 보면 인접 행렬을 사용했을 때는 쓸데없이 이제 존재하는 모든 노드를 탐색했는데 이제 인접 리스트를 사용하면 현재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모드 수만큼 딱 벡터의 사이즈만큼만 탐색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방향이 없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연결된 두 개의 노드의 인접 리스트에 서로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1부터 시작해서 모든 노드까지 방문하지 않았다면 연결 요소의 개수를 세고 연결된 모든 노드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된 연결 요소의 수를 출력하면 됩니다. 4번 문제는 단지 번호 붙이기라는 문제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지도가 주어져 있는데 1은 집이 있는 곳, 0은 집이 없는 곳을 나타냅니다. 이 지도를 가지고 연결된 집의 모임인 단지를 정의하고 단지의 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여기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상하 좌우에 다른 집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지의 수를 출력하고 각 단지에 속하는 집의 수를 오름차순으로 출력해야 합니다. 4번 문제는 뜻까지의 문제의 형태와 약간 다릅니다. 3번까지의 문제들은 각 노드들에게 번호를 붙여놓고 간선의 정보를 직접 인풋 받으면서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를 구성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풋으로 주어지는 지도 자체가 인접 행렬, 리스트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배열의 값이 1인 점을 노드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드와 연결된 노드는 배열의 값이 1이고 현재 노드와 상하 좌우에 붙어있는 노드들이 되게 됩니다. 단지 하나를 연결된 집의 모임이라고 했으니 3번 문제의 컴포넌트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집이 있는 노드, 즉 배열의 값이 1인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면 컴포넌트의 수를 세고 연결된 모든 집을 방문합니다.
3번 문제와 다른 점은 이 컴포넌트 하나에서 DFS를 한번 수행할 때 방문하게 되는 집의 개수를 카운트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집을 기준으로 인접한 집을 찾으려면 상하 좌우를 탐색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 문제에서 사용한 방법처럼 배열의 현재 점에서 상하 좌우로 가려면 더해야 하는 행과 열의 값을 배열에 미리 저장해 놓고 시작했습니다. 노드들을 방문하는 처리는 DFS나 VFS 둘 다 상관없으며 다만 하나의 연결 요소마다 방문하는 노드의 개수를 세서 정답 배열에 저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입력이 띄어쓰기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줄을 문자열로 받아서 각 문자마다 ASCII 코드 영역값을 빼서 정수형에 저장된 지도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만약 그냥 촬영에 배열을 쓴다고 하시면 꼭 이 작업을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3번 문제의 로직과 동일하게 컴포넌트의 수를 세고 컴포넌트마다 방문하는 노드들의 개수를 저장한 배열을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5번 문제는 미로 탐색입니다. n 곱하기 m 크기의 미로가 있습니다. 미로에서 1은 이동할 수 있는 칸이고 0은 이동할 수 없는 칸입니다. 한 칸에서 다른 칸으로 이동할 때 서로 인접한 칸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1행 1열에서 출발하여 n행 m열의 위치로 이동할 때 지나야 하는 최소 칸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배열의 값이 1인 곳을 노드로 생각하고 그래프 관점에서 보면 미로의 끝으로 가는 길은 하나의 연결 요소 안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점에서 DFS나 VFS로 방문하면 미로의 끝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쉽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점으로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프에서 시작 노드에서 어느 노드로 가는 최단 거리는 BFS를 하는 과정에 한 노드와 인접한 노드를 큐에 푸시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BFS를 보면 이제 어느 한 노드를 큐에서 꺼내고 이제 그 꺼낸 노드와 인접한 노드들을 방문 체크하고 인접한 노드들을 큐에 넣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꺼낸 노드와 이 과정에서 큐에 집어넣는 노드 사이의 거리를 보면 전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리가 1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각 칸에 적힌 숫자 의미는 시작점에서의 거리인데 이 중 3이 적힌 노드를 보면 오른쪽과 밑으로 인접한 노드의 개수가 2개인데 이 3이 적힌 노드를 기준으로 이 4가 적힌 노드들은 3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4까지의 거리는 3에서 1을 더한 값인 4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인접한 노드를 큐에 집어넣을 때 현재 꺼낸 노드의 거리에 1을 더해주는 과정을 반복하면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체크 배열과 거리 배열을 따로 사용해도 되지만 방문하지 않은 경우의 의미는 아직 거리를 재지 않았다는 의미와 동일하기 때문에 노드 거리 체크 배열 값을 -1로 설정하면 이제 방문 체크 배열과 거리 배열을 하나의 배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작점 0행 0열의 거리는 1이기 때문에 시작점의 거리를 1로 설정하고 큐에 집어넣으면서 시작합니다. 이제 거리를 체크하는 점 말고는 BFS와 코드가 완전 동일합니다. 현재 꺼낸 노드가 끝점이라면 바로 거리를 출력하고 함수를 종료합니다. 이제 꺼낸 노드가 끝점이 아니라면 꺼낸 노드와 인접한 노드들을 여기서 큐에 넣기 전에 인접한 노드까지의 거리는 현재 꺼낸 노드의 한 칸만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노드의 거리에 배열값에 1을 더한 값을
인접한 노드의 거리 배열값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 입력에 띄어쓰기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한 줄씩 문자열로 받아줘야 합니다. 6번 문제는 테스트판 위에 나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트의 시작점과 도착점이 주어지는데 이 시작점에서 도착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노드가 상하 좌우가 아니고 갈 수 있는 칸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5번 문제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8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현재 기준점에 더해 줘야 될 행과 열의 값을 배열로 저장해 놓고 역시 VFS를 사용해서 5번 문제와 동일하게 8방향으로 노드들을 방문하면서 목표 지점까지 BFS를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테스트 케이스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VFS 함수 내부에 거리 저장 배열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마다 테스트판의 크기, 시작점과 끝점을 받아주고 이 받은 값들을 VFS의 파라미터로 넘겨주고 VFS가 에서 측정한 거리를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